안녕하세요. 땅을 연구하는 부동산 요기땅입니다. 오늘은 용도 지역이 중첩되는 경우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가끔 매물이 나와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를 보면 용도 지역이 두 개로 표기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1종 일반 주거지역과 자연 녹지지역, 이렇게 두 개로 중첩되어 있을 경우가 있는데요. 보통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제1종 일반 주거지역이 더 땅값도 비싸고 용적률, 건폐율도 크고 활용가치도 많기 때문에 둘 중에 더 좋은 지역을 강조해서 매물 설명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건폐율과 용적률은 전체 땅에서 제1종 주거지역이 차지하는 면적만큼의 건폐율과 용적률을 정확히 크기에 비례해서 계산합니다. 따라서 제1종 일반 주거지역이라고 소개받고 땅을 매입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60%는 녹지지역이고 40%만 제1종 일반 주거지역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중첩이 된 경우는 각각의 용도지역의 비율을 반드시 확인하고 주된 용도지역이 무엇인지를 구별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을 할 때는 다른 법률 등에 따른 지역, 지구 등의 지정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임야의 경우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법 적용을 받는데요. 여기에서도 중첩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산은 면적이 크기 때문에 중첩될 확률이 더 많은데요. 준보전산지는 어느 정도의 개발이 가능한 산이기에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표기된 내용 중에 좋은 조건인 준보전산지 지역을 강조해서 매매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말만 듣고 또 실제 그 표기를 보고 덜컥 구입을 했는데 나중에 해당 간청의 개발 허가를 받으려고 하니 준보전산지는 매우 작은 일부이고 거의가 개발이 불가능한 공익용 산지인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넓은 임야를 살 때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임야가 산지관리법에서 어떻게 지정이 되었는지와 그 정확한 비율을 알고 싶다면 인터넷에서 산림청 산지정보 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필지의 주소를 입력한 후에 산지 구분 현황을 보면 해당 산지가 어떤 비율로 지정이 되어 있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답니다. 따라서 토지를 살 때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에 해당 토지의 용도 지역이 표기가 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중첩이 되어 있다면 그 비율을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한 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 지구 등의 지정을 확인하고 그 관련 법에 명시된 내용을 자세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에 이런 매물이 나오면 다른 사람보다 발빠르게 움직인다며 자세히 확인하지 않고 덜썩 물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변에 개발 호재가 확실하게 보이고 토지 이용 확인서에도 용도 지역이 써 있기 때문에 확신을 해버리죠. 그러나 그 뒷감당은 오로지 투자자 몫입니다. 따라서 땅에 투자를 할 때는 반드시 정확하게 조사하고 공부한 다음에 투자하는 것이 올바른 투자 방법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 땅과 함께 용도 지역이 중첩되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언제나 부동산을 관심 있게 공부하고 연구하는 부동산 여기 땅입니다. 주변에 다양한 매물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고객님들의 니즈를 찾아드리기에 오늘 또 열심히 뛰는 여기 땅 부동산입니다. 매물 접수는 땅땅땅 여기 땅, 매물 찾기도 땅땅땅 여기 땅.